어떤 업체도 이렇게 공개가 되지 않는, 이걸 아는 사람들만 이 시장을 차고 나가고 일종의 시크릿. 자, 안녕하세요. 예, 머니 컨텐츠 조월 대표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쇼핑몰 컨셉 전쟁입니다. 예, 뭐 잘 팔게 해주겠다, 뭐 아니 상세 페이지 좀 어떻게 개선해주겠다, 이런 뭐 강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제 쇼핑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쇼핑몰 전략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생각보다 거의 뭐 삼국지 버금가는 지략 전쟁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실제로 100억대나 200억대 쇼핑몰들은 자기만의 전략을 짜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나름의 경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쇼핑몰 컨셉 전쟁이란 내용을 들을 건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요거는 약간 비밀스럽고 어떤 업체도 이렇게 공개가 되지 않는 일종의 시크릿. 그건 이걸 아는 사람들만 이 시장을 차고 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당하고 있는 일종의 학살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그 쇼핑몰 컨셉 전쟁, 이게 어떤 뜻이냐? 쇼핑몰을 어떠한 컨셉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컨텐츠 마케터들의 전쟁, 이렇게 좀 풀면 될까요? 이 컨셉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아시죠? 이 컨셉은 말 그대로 한 번에 쟤 뭐야? 라고 알아듣는 그런 거를 컨셉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쇼핑몰이 무슨 컨셉이 있어? 그냥 싸고 좋은 거 팔면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방송을 도저히 보실 필요는 없다. 왜냐? 싸고 좋으니까 애초에 잘 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싸고 좋은 걸 내가 가져왔더라도 어느새 나보다 더 싸고 좋은 걸 가져온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샌가 그냥 싸고 좋은 애들한테 내 자리를 뺏기고 이렇게 안녕 하고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쇼핑몰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내가 더 이상 가격을 낮출 수 없는데 이 저가인 애들을 어떻게 좀 쳐낼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때 뭘 해야 될까? 아니, 겉보기에는 썸네일도 똑같고 브랜드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단 말이죠. 혹은 내가 지금 시작을 할 때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어. 예를 들자면 내가 1등을 죽어도 못 이길 것 같아, 전공법으로는. 그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부실한 상세, 부실한 상품, 부실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매할 수 있는 반칙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모여서 컨셉이란 거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고, 이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했었던 교육과제의 일부를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업체 분석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가 되면서 살짝 빠졌는데 진짜 아쉬웠던 부분이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감성 마케팅이라는 걸 할 때 혹은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작정 우리는 제일 쌉니다,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쇼핑몰이에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모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컨셉을 만들기, 내가 그래 컨셉 좋고 요즘 뭐 전략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컨텐츠를 내가 어떤 글을 쓰고자 할 때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늘에서 뚝딱 내려오나?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답은 보통 경쟁업체에 다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라고 얘기할까요? 나보다 먼저 팔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컨셉이 어떨까? 그러니까 컨셉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작용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경쟁업체를 봐야 됩니다. 경쟁업체를 볼 때 가장 좋은 그 폼이 바로 이 네이버 트렌드라고 하는 폼이죠. 여기에다가 넣어봅니다. 뭘 넣어보냐?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일단 브랜드 네이밍으로 검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잘 안 돼요. 스마트 스토어는 즉각 판매 혹은 네이버에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 내 상점 이름을 알리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쇼핑몰 운영하는 경우에는 내 이름을 알리지 않으면 안 팔리는 경우가 많죠. 아까 전 조명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조명업계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 컨셉을 좀 해서 전략을 좀 짜고 싶은데 고객한테 한 방에 임팩트 있게 딱 전달하고 싶은데 어떤 컨셉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광고를 봅니다. 어떤 광고를 보면 될까요? 조명을 검색하세요. 조명 검색하면 여기에 이렇게 쭈르르륵 나오잖아요. 이렇게 쭈르르르륵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오면은 적어 보는 거예요. 막 뚝뚝뚝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적어 오는 거죠. 공간 조명 적어보고, 밑에 보니까 비트 조명 적어보고, 히트 조명 적어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한 달치니까 좀 길게 해볼까요? 예, 좀 길게 해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보면은 막 이게 무슨 거냐면 같은 광고를 하는데 비치 조명이 진짜 잘하네. 혹은 공간 조명도 잘하네.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좀 못하네. 요즘에 얘가 치고 올라오네. 라는 게 보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을 얘기할까요? 우리는 같은 쇼핑몰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고객들이 귀를 딱 열고 가서 혹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혹하는 것에 뭐가 있다? 먹히는 컨셉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 경쟁업체를 보면 고객들이 좋아하는 컨셉이 먼저 보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고객 이거 좋겠지? 고객들 이거 사랑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딱 줬는데 고객들이 에이 별로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고객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를 먼저 경쟁업체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제가 교육자들 다시 돌아가면은 이런 게 나와요. 뭐냐면 당시에 이제 1, 2등 하던 업체가 이제 빛이 조명하고 공간 조명인데 1등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셉이 있었냐? 유독 AS랑 그 젊은 청년들이 하는 진정성, 빛의 조명의 마음이란 컨텐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빛났어요. 다른 업체는 뭐 똑같이 뭐 예쁜 조명 팔고 가격도 싸게 파는데 여기만 유독 AS 잘해준다. 평생 AS 해주겠다. 고객과실 보상제 해주겠다. 뭐 진정성, 뭐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지 알려줄게.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조명 시장에서 고객이 가장 원하는 컨셉이 뭘까요? 바로 AS 진정성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옆에 있는 업체가 있었어요. 옆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랬어요. 우리는 진짜 작은 거 하나 남기지 않고 팔겠다. 우리는 진짜 공장 직거래로 해주겠다. 자, 이런 업체는 어떻게 됐다? 여기 바닥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멍 때리는 거예요. 아니, 난 솔직하게 좀 싸게 하겠다. 아니, 난 진짜 고객들한테 합리적인 제품을 우리나라 조명 얼마 거품이 많은 줄 알아? 내가 진짜 공장 최저가로 니네가 제시한 그대로 주겠어.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 고객들은 나 산티나는 조명 안 할래. 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쟁업체 분석 안 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데가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프로라이팅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프로라이팅 같은 경우는 최다 아니면은 정말 많은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9,999개 조명을 여기에서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보면은 그 최다라고 하는 컨셉이 한 요 정도 있어요. 여기 한 네 번째 정도? 이 정도 있어요. 또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 물건을 많이 가져와서 파는 것도 많다는 것도 고객이 원하는 컨셉일까? 딱히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공간 조명 같은 경우는 1cm까지 예쁜 조명, 공간 조명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 예쁜 걸로 대동단결을 했어요. 나는 제일 예뻐. 같이 보이더라도 1cm까지 더 예뻐.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다? 자, 이제 1, 2등이 서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경쟁업체들을 내가 만약에 조명 마케터다 라고 했을 때는 냉정해져야 되죠. 자, 고객들이 뭘 좋아하지? 고객들은 일단 첫 번째, 진정성은 AS가 보장되는 걸 정말 좋아한다. 두 번째, 예쁜 거 좋아한다. 정말 예쁘다는 걸 보장하는 거 좋아한다. 그럼 뷰를 좀 등해시할까? 딴티 나는 거. 아니면은 많이 갖다 놓고 파는 것도 별로 물류한테는 엄청나게 피용한 일이지만 별로 고객가 더 어필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컨셉이란 걸 딱 이제 경쟁업체 컨셉 마주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 1등 하는 컨셉이 AS 진정성이야. 2등이 예쁨과 디테일이야. 그랬을 때는 나는 얘네보다 예쁠 자신 있어. 나 디테일하게 할 수 있어. 그러면 하시면 돼요. 내가 진짜
평생이 아니라 3대째까지 보장해 줄 거야.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2등이었던 업체 혹은 1, 2등을 다루고 있었던 업체에 그 위로 올라가겠죠. 왜냐면 고객들이 딱 봤을 때 여기가 훨씬 더 예쁘네? 여기가 훨씬 더 디테일한 순간 예쁨과 디테일이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왜? 자, 업계 1, 2등들은 자기네의 컨셉을 침범하는 거를 허락을 할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혹은 이런 조직들은 이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빛의 조명 같은 경우 빛의 조명 마흔 같은 경우 103개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회사 속에 그냥 박아놓고 있단 말이죠. 몇 년 동안. 능가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도 내가 뭐 100 몇 개의 컨셉트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댓글이 몇천 개가 있는데 그걸 언제 만들 거야? 그 진정성 있는 댓글을. 그래서 어떤 업체가 있냐면 이걸 분석한 업체가 있죠. 올바로 조명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어떤 업체였냐면 그 안동에 있는 그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연매출이 거의 400억, 5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공장이고 제조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동안 매출이 거의 지지부진했었어요. 사실 실패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 최저가 공장이라는, 물론 자기네 회사가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 제조회사였고 워낙에 유명한 그 뭐라고 표현할까, 상장도 돼 있는 회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고객한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결론 어떻게 됐다? 쇼핑몰 컨셉 도출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실패를 겪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다시 경제업체들 이거 분석해보니까 이 시장에서 먹히는 컨셉이 AS 진정성 1순위, 그리고 디테일 예쁨이 2순위, 그리고 체다랑 공장 직거래는 절대 피해야 되는 컨셉이다. 근데 1, 2순위를 내가 따라잡기 힘들어. 1등, 2등이 절대 그 도전을 허락하지 않아.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설상가상 제품 상세 페이지를 촬영할 정도의 여력도 안 됐어요. 조명 쇼핑몰 진짜 힘들거든요. 조명 쇼핑몰은 문제가 뭐냐면 촬영할 곳이 진짜 없어요. 왜? 스튜디오에 그 누구도 저기 조명을 천장에 밖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들만의 촬영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기업 비밀인 것처럼 거기 스튜디오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 촬영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군도 자기네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품군도 좀 떨어지고 해서 어떤 전략을 하냐면 아예 전략을 바꾸죠. 어떻게 바꾸냐? 우리는 제품 종류가 좀 적어. 하지만 제품 품질은 괜찮아. 근데 경쟁사들이 봤을 때는 뭐랄까, 가격이 좀 많이 비싸. 그러면 그 가격을 그 뭐라고 할까요? 돈을 내줄 수 있는 타겟층으로 완전히 그 세팅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올바로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컨셉을 전문가용 조명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올바른 좋은 조명 고르기 7가지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예쁜 조명 같은 경우는 뭐 포인트 등이나 거시 같은 는 좋은데 정말 눈을 보호해야 되는 조명 같은 경우는 꼭 체크해 보시고 써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품질 위주로 컨텐츠를 짰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자, 건강함 전문가용이라고 하는 이 올바로 조명 같은 경우는 당시에 거의 2달 만에 6.7배 매출 성장을 실제로 이뤄냅니다. 즉, 잘 되는 쇼핑몰들은 각자의 컨셉이 있다. 그리고 그 컨셉을 어떻게 고객한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매출 자체가 달라지기도 하고 순위 자체가 바뀌기도 하고 광고 효율 자체가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 컨셉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게 되면은 그냥 헛단데 계속 돈을 쓴다거나 전략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요 컨셉이란 부분은 그냥 이랬다 저랬다, 뭐 쌌다가 얘기했다가 비쌌다가 얘기했다가 뭐 아니면 친절한다고 얘기했다가 나는 뭐 한정판이에요 얘기했다가 이렇게 막 자충우돌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거구나, 얘는 저렴한 애구나, 얘는 고급진 애구나, 이렇게 한 방에 알려줄 수 있는 일종의 방향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컨셉을 딱 정해지면은 그 컨셉대로 이렇게 사이트를 꾸미는 거예요. 혹은 내가 뿜어내는 컨텐츠들 일관성 있게 꾸미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약간 휘청휘청한 브랜드죠. 언더아머 같은 브랜드가 있는데, 언더아머 같은 경우도 프레스
몇 점 이하는 입지 마세요. 이런 컨텐츠를 계속 뿜어내고, 레드불 같은 경우도 별 희한한 스포츠에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레드불은 막 이상한 막 밤다람쥐 같은 날아가는 거 아니면 우주로 막 쏘아 올리는 거 이런 거 계속 하는 이유가 컨셉 때문이에요. 레드불 하면은 액티브하고 20대의 미친놈들이 에너지를 뿜뿜 하는 게 레드불이다. 이런 컨셉인 건데, 쇼핑몰도 그런 컨셉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컨셉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보통 이제 컨셉은 되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컨셉은 사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폰이번과 같이 중고폰을 파는 시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보통 이런 약간 험악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런 시장은 어떤 식으로 나요? 결국 계산기 시장이 되죠. 뭐냐면, 얼마나 더 경쟁 업체보다 내 폰을 더 싸게 쳐주느냐, 아니, 폰을 더 싸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은, 폰을 더 비싸게 맡길 수 있느냐, 뭐 이런 가격적인 우위 정책인데, 이걸 저희는 소위 말해서 남성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2015년 1월에 평촌에 있었던 KNC라는 회사가, 아, 이거 답이 없다. 왜냐면 다른 경쟁업체는 지점도 많고, 혹은 가격도 나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고, 혹은 연예인을 써서 홍보까지 하고 있는데, TV 협찬 막 하는데, 나는 지금 매장이 평촌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광고비도 넉넉하지 않고. 그랬을 때 어떤 컨셉을 만드냐면, 자, 잠깐만. 남자 고객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니까, 여성 타겟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뭐냐면, 자, 남성 아니면 여성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소수자분도 있겠지만, 그걸 일단 제외하고. 자, 그럼 남성형이 득실거리면, 반대로 여성인 컨텐츠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성 위주로 딱 들어간 게 어떤 업체냐면, 바로 이 소녀폰이라는 업체입니다. 예, 소녀폰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 시장이 뭐 폰1번가, 뭐 폰사용몰, 폰바이폰, 아니 폰사닷컴 멘트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뭘만 받아도 내가 제일 싸요 아니면 내가 제일 여러분 폰을 정말 잘 대주는 저기 사기꾼이에요 뭐 이랬을 때 여러분 국내 대리점이 왜 소녀폰에 팔까요? 동남아 분들은 해폰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산 중고폰이 거기로 가면 정말 귀한 폰이 된답니다. 마음을 담은 폰은 제게 주세요. 그리고 뭐 소녀폰의 꿈이 있다던가 뭐 컨텐츠 내용이 뭐 얼마큼 싸요, 얼마큼 내가 잘 쳐드려요 뭐 이런 내용도 조금 있지만 컨셉의 전체는 저희 베트남 가서 봉사활동했어요. 저희 직원들도 보시겠어요?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소중한 꿈이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시장을 쪼개버린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컨셉이 먹히기 시작해요. 시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소녀폰의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거 하늘 끝에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하늘 끝까지 쫙쫙쫙쫙 올라가는 거. 자, 소녀폰은 2015년 1월에 여기 초록색이거든요. 바닥에 있었어요. 왜냐면 컨셉 아예 없었는데. 근데 모든 업체들이 다 남성 아니면 싸요, 뭐 폰 사요, 팔아요, 천국이에요, 뭐 이러고 있을 때 다들 막 이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이거 조금 그냥 돈 덜 받고 10,000원 좀 덜 받더라도 좀 좋은 데 써볼까? 혹은 소녀폰 하니까 뭔가 좀 깨끗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녀폰 몰렸고 그 결과 시장을 다 쓸어 담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중고폰 판매자, 컨텐처, 그러니까 마케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만. 저기 소녀폰 너무 센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 이게 이제 오늘의 숙제인 거죠. 남성으로는 이제 잘 안 먹혀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실 거예요? 어떤 컨셉으로 시장을 뚫으실 거예요? 더 여성적으로 가실 건가요? 소녀폰보다? 요럴 때 중요한 게 오늘 수업의 내용입니다. 쇼핑몰 컨셉 전쟁이죠. 이게 힘들어요. 업계에서 1등인 애들은 모든 걸 다 잘하는 것 좀 보여요. 그래서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에코폰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도 꽤 오래됐어요. 이 업체가 그래 어설프게 소녀폰을 몇 번 따라도 해보고 해봤는데 잘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유사업체처럼 되니까 오히려 소녀폰을 더 띄워주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는 어떤 식으로 가느냐? 컨셉을 규모와 직관으로 갑니다. 에코폰이라는 업체는 여기는 규모와 직관적으로 가는데 규모와 직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소니폰은 굉장히 소셜 사이트 같고 되게 컨셉이 강력하기 때문에 반대의 측면이 있죠. 개인 쇼핑몰 되게 예쁜 인플루언서가 하는 쇼핑몰이 있어요.
그 반대가 뭘까요? 그 반대는 대기업입니다. 소 브랜드처럼 보이잖아요. 그 반대는 대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식으로 되냐? 여기는 소유폰이 얘기해 줄 수 없는 규모를 어필할 수 있죠. 우리가 브랜드야. 좀 더 직관적인 고객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들죠. 자, 중고폰을 내가 만약에 어떤 업체한테 팔려고 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뭐죠? 사실 제일 원하는 거. 사실 뭐죠? 되게 간단합니다. 네, 컨셉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건데 돈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업체들이 그렇게 내가 돈 더 쳐줄게, 아니면은 이거 우리 회사 하면 진짜 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적인 전략으로 짰고, 그래서 험악한 사이트가 됐는데 그걸 보완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업체들이 이제 남자 위주로 사이트를 꾸몄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먹혔기 때문에 떴는데 너무 거기에 레드오션처럼 경쟁이 치열해져가지고 아이러니하게 소녀폰이 떴던 거예요. 그러면 이 소녀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업체들에게 힌트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돌아가면 돼. 근데 기존 업체들이 다 사기꾼 같고 뭔가 전투적이고 안 예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예쁘고 브랜드처럼 어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코폰이라는 업체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느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짭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방금 전에 살짝 사라졌지만 이런 게 떠요. CIA급 정보 삭제 프로그램으로 정보 유출 없이 폰을 파세요. 뭔가 대기업스럽죠. 예. 뭔가 대기업스러운 느낌 나고, 랭키닷컴 1위,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에 컨셉 중에 하나는 규모. 여기는 뭔가 때깔이 달라. 여기는 랭키닷컴 1위라고도 막 얘기하고, 그런 컨텐츠도 있고, 방송의 중심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런 내용이 있는데, 중고 명품을 판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거. 바로 직관적이에요. 제주도 왕복 항복권 11만 9천 이득, 공짜 커플 영화표 2만 2천 원 이득, 세컨폰 9만 8천 원 이득, 뭐 이런 거예요. 정품 리퍼비보다 6만 3천 원 이득, 친구와 맛있는 고기 파틀 5만 3천 원 이득, 이래가지고 고객한테 아주 직관적인 요소를 비주얼로 보여줍니다. 이게 그냥 2만 원 싸게 해드릴게요, 9만 8천 원 싸게 해드릴게요, 혹은 이거 더 쳐드릴게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여주고 설명하고 와닿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직관이거든요. 즉, 기존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업체들이 대부분 이런 사이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 되게 험악하고 막 이런 사이트였는데, 실제로 이 폰 1번가에서 몇 명이 나와서 만든 게 소녀폰이기도 합니다. 근데 소녀폰이 1등을 잘 짜고 나니까 그 반대 요소가 있죠. 항상 시장에는 양면이 있어요. 반대 요소인 좀 싸고 이득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건드려서, 그런데 기존의 업체들이 너무 허접하고 이러니까 규모와 직관적으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 녹색이 에코폰이거든요. 녹색이 에코폰인데 이게 리뉴얼 직후예요. 리뉴얼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원래는 여기 뭐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끝에서 놀고 있었어요. 여기 끝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끝에서 놀고 있었던 업체 중에서 탁 튀어나가기 시작하죠. 탁 튀어나가기 시작해서 나름의 입지로 이제 업계 관계자한테 드는 얘기긴 한데, 한때 이제 소녀폰의 구매 전환율이나 이런 걸 모두 이겼다는 소문이, 실속을 엄청 챙겼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짜서 시장을 또 돌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업체가 1등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업체가 1등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해야겠죠. 뭐냐면 이 컨셉에 맞춰서 계속 컨텐츠도 만들고, 그 컨텐츠를 뽐낼 수 있는 다양한 채널에 나가야 되고,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런 노력을 많은 업체들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컨셉, 내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순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 매출치가 확 바뀌는 게 쇼핑몰의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컨셉이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컨셉 전쟁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엽기 떡볶이 먹으러 가도 순한 맛도 있고 오리지널도 있고 매운맛도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컨셉이란 걸 좀 해보고 싶다. 내가 특히 쇼핑몰을 향후에 할 거건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뭔가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막연하게 막 소녀폰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게 컨셉에도 단계가 있어요. 1단계 해보고 순한 맛 괜찮으면 좀 오리지널 먹어보고, 오리지널 뭐 괜찮으면 매운맛 먹어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개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컨셉은 뭘까요? 첫 번째. 제1의 컨셉은 바로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 제가 맨날 강의를 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쇼핑몰 강의할 때, 카페입사나 혹은 메이크샵이라든가, 고등어 같은 데서 강의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자기소개 있으세요? 라고 해요. 대부분 없어요. 이게 진짜 이상하죠. 물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근엄한 분이 딱 나와가지고, 저는 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내 온몸을 바쳐서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객한테 우리 거를 선택해야 될 이유, 혹은 내가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고, 어디로 갈 거고, 우리 회사 직원 몇 명이고, 우리 매장은 어디 있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자기소개. 없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유아용품을 사러 갔어. 이 마스크를 지금 사러 갔단 말이에요. 지금 사진을 보이는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A라는 업체도 똑같은 마스크가 있고요. B라는 업체도 똑같은 마스크가 있고, C라는 업체도 똑같은 마스크가 있어. 가격도 비슷비슷해. 어디 선택하실까요? 자,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내가 달팽이야. 나는 자기소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언제부터 아기용품을 취급해왔고, 우리는 우리 제품을 어떤 오프라인 네트워크에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표는 어떤 생각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우리의 회사의 직원은 20 몇 명이 되고, 창고가 얼마 정도의 규모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B랑 C는 없어요. 어디에 사실 거예요? 우리가 절대 쇼핑몰이나 상세 페이지를 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있죠. 뭐냐면은, 오늘 대부분 쇼핑몰은 생전 처음 온 고객들을 상대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께 지겹지. 예, 내가 다 알아요. 상품도 다 알겠어. 근데 고객은 생전 처음 왔어요. 대부분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자기소개를 하는 게 사실 제1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달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 한번 볼까요? 달폰 같은 경우는 아마 아직도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달폼은 원래는 그냥 자판기 같은 제가 가판대라고 불리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냥 제품들만 나열해 있고 가격 있고 뭐 그냥 파는 거죠. 그냥 그러면은 더 싼 데 있으면 더 싼 데 밀리는 거고, 뭐 그런 더 많은 데 있으면 더 많은 데 밀리는 거고, 더 광고 많이 하는 데 있으면 더 광고 많이 하는 데 밀리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제1의 컨셉 뭐였냐면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달팽만의 이야기 이래 가지고요. 100% 메이드 인 엄마 이렇게 해서 한국 엄마가 만듭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자기 회사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달팽을 만드는 사람들 남이성 가가지고 이제 사냥 보인 데서 이렇게 예쁘게 메이드 인 엄마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하고 있죠. 달팽 엄마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제팀.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유명한 연예인도 못 쓰고 그런 업체인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냥 있는 거 네가 읽든 말든 얘기해 주시면 돼. 오프라인 매장에 이렇게 입점 많이 돼 있어요. 몰랐지? 너희가 처음 날 잘 알았겠지만, 혹은 뭐 디자인 퓨어 네이처 이래가지고 우린 디자인에 이런 캐릭터도 사실 우리 거였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 퍼포먼스 촬영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냐면 이 달폰 같은 경우는 딱 3개월 만에 3배 성장을 실제로 합니다. 매출이 3배가 늘었어요. 그전에는 이 매출만 되면 내가 정말 쇼핑을 운영할 만한데 하는 매출을 3개월 만에 이룹니다. 어떻게? 가격 할인을 한 게 아니라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컨셉이 강해져요. 왜? 대부분 쇼핑몰들은 자기소개가 없거든요. 자, 제2의 컨셉은 바로 가격 정당화입니다. 가격 정당화. 첫 번째 컨셉, 내가 일단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내가 일단 내 소개를 했어. 내 소개를 할 정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소개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주변에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해. 쟤네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회사 소개를 달고 나니까 뭔가, 나도 저거 따라하면은 매출 올라갈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빛의 조명의 마음이라는 자기소개 컨텐츠를 했었을 때 경쟁업체 다 따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조명 쇼핑몰 보면 빛의 조명을 따라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컨셉을 생각해 봐야겠죠. 이제 순한만 먹었으니까, 뒤따라오는 애들 좀 이기고 싶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게 가격 정당화 컨셉입니다. 가격 정당화 컨셉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 채널이 바로 이 히트 조명이라는 업체예요. 업계에서 3위 정도 되는 업체인데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컨텐츠로 들어가냐? 가격 정당화 컨셉을 가져가죠. 가격 정당화 컨셉의 핵심은 뭐냐면은 고객을 위해서 경쟁사가 안 하는 사소한 설명을 하는 게 가격 정당화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고객을 위해서 경쟁사가 안 하는 디테일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가격이 정당화되기 시작해요. 이게 제2 컨셉입니다. 이거는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컨셉이고, 이 경우에는 주로 쓰이는 내용들이 보통 이런 제품을 파고들기 시작해요. 히트 조명 명품 퀄리티의 비밀 이래가지고, 우리는 조명 단순히 공간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예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적인 빛을 가져와 볼게. 이런 식으로 해서 깃털의 풍성하게 만든 빛의 아름다움 해가지고 우리가 명품,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거랑 우리 조명이랑 좀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께 깃털도 괜찮고, 괜찮아. 이 가격도 만만해. 이거 뭐랄까, 3분의 1밖에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부분들을 들어가셔야 합니다. 빛이 들어올 때랑 없을 때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셔야 좋은 조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남들은 우리 조명 싸요, 우리 조명 괜찮아요, 아니면 뭐 이럴 때 여기는 2.9cm의 차이, 그 차이가 만드는 빛의 화려함과 아름다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거는 뭔가 섬세하네. 괜찮네. 요 정도까지 얘기해 준 데 없었어. 괜찮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같은 걸 보더라도 여기 좀 더 괜찮아 보이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J 컨셉입니다. 이 J 컨셉은 가격 정당한 컨셉인데, 여기의 특징은 뭐다? 자기소개는 일단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코너이기 때문에 고객을 위해서 경쟁사가 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사소한 설명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요거는 비싼 값이 있었네. 내가 못 봤지만 1, 2등 업체 밀려가지고 좀 못 봤지만 그래도 여기 할만했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 컨셉을 또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버즈 가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버즈 가구도 이제 제 교육 자료를 주로 나오는데 이게 J 컨셉을 썼었던 업체거든요. 남들이 하지 않는 아주 사소한 얘기들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배송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배송하는 모습을 직접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패브릭 세탁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소파를 잘라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업체들은 그냥 우리 소파 예뻐요, 우리 디자인 괜찮네요 정도로 끝인다면, 여기는 남들이 굳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해요. 그냥 잘라도 그냥 자른 게 아니라 정확한 비교를 치수를 잽니다. 공업종 대형 글라이더로 자르기 시작하면 이렇게 과정도 다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사소한 부분들을 이것까지 이렇게 설명해야 돼? 할 때 얘네들은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업계에서 1, 2등을 막 나란히 하는 업체가 되는 거죠. 이게 J 컨셉입니다. 이 J 컨셉 정도 오면요, 일단 이 J 컨셉을 하는 가장 큰 업체들이 보통 고관여 업체들이에요. 고관여라고 하면 가격이 좀 비싸거나 아니면은 뭐 물건 사는데 1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제품들, 조명 가구 같은 것들 경우에는 나보다 언제나 저렴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저렴한 애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컨셉이 필요한 거죠. 그 컨셉을 어디에서 잡는다? 디자인이나 제품 비슷비슷하니까 고객을 위한 컨텐츠, 그냥 막연하게 지구를 위합니다, 아니면 우주로 우리는 우주선을 날아갈 겁니다, 아니면 종교를 믿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고객들, 소파를 사러 온 고객들이라든가 조명을 사러 온 고객들이 괜찮네, 뭐 이런 달콤한 얘기들, 이런 거 있잖아요. 배송 깨끗하게 해준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한 매장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경쟁사가 굳이 안 하는 사소한 설명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가격 정당한 컨셉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죠. 버즈 가구에서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가구를 파는데 경쟁사에서 50만원짜리 가구를 팔아요. 겉보기엔 되게 비슷한데
50만 원짜리를 사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100만 원짜리가 더 좋아 보이거든. 왜? 고가의 제품이니까. 이게 제2 컨셉인 가격 정당한 컨셉이에요. 자, 이 정도까지만 오셔도 굉장히 적어도 진짜 이 정도까지 오시면 수십억 법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매출로 수십억 벌어요. 왜냐면 1컨셉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1컨셉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컨셉 정도만 가도 일단 고객들이 내 물건을 사는데 전혀 저항이 없어지고 일단 고객센터에 궁금증도 없었죠. 왜냐면 너무 사소한 것까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 의심도 없어지고 오히려 고객들이 경쟁사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 제3 컨셉은 뭘까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프로의 영역으로 갑니다. 아까 소녀폰 같은 경우가 이 제3의 컨셉인데 바로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예요.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 어떤 걸까요? 2012년, 2013년에 비치 조명이 바로 이런 거죠.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옵니다. 일단 1등 업체 너무 세. 1등, 2등 업체 너무 세. 내가 뭘 해도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지금 한 10위 정도 돼. 혹은 그 밑에 있어.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왜냐면 1등 업체랑 내가 싸우자고 하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광고비만 너무 나가고 아니면은 상세 페이지 때깔 자체가 너무 다르고 하고 저쪽에 나오는 모델들 막 어디 TV에 협찬할 수 했다 막 난리도 법석도 아니고 매장도 엄청 많은데 나는 매장도 없고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컨셉 차별화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독한 방법인데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그냥 보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사소한 얘기를 디테일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것도 기본이지만 그 전에 서비스를 먼저 강력하게 만듭니다. 서비스를. 이게 뭐냐면 일단 내가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나 거기에서 차별화를 만들어 두고 그거를 컨셉화 시키고 그 다음에 컨텐츠로 보완을 해요. 3일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 비추 조명이 했었던 전략이 뭐였냐면 경쟁사들을 싹 봤어요. 어떤 애는 예쁘고 어떤 애는 많고 뭐 어떤 애는 오프라인 매장이 친절하다고 얘기하고 막 이래요. 이 세 개 다 고객이 원하는 컨셉인데 나는 이 컨셉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개도 할 수가 없어. 압도할 수가 없어. 그랬을 때 이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래 보니까 근데 고객들이 이 조명이니까 워낙 비싼 거니까 사는 걸 좀 두려워한다. 혹은 불안해한다. 유리고 이러니까 깨지는 게 너무 쉽다. 파손 같은 거 너무 염려가 많다. 근데 설상가상 경쟁업체들은 이 AS나 CS가 굉장히 좀 딱딱했어요. 왜냐면은 어떤 게 오래되다 보면 반드시 이 CS나 AS가 딱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다. CS랑 AS가 나의 차별 전략이겠네 해서 이 업체가 고객과실 보상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실제로 이게 2013년도에 메인이거든요. 비추 조명은 지금 메인이 약간 바뀌었지만 이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업계 최초 최저가 보상제 실시, 고객과실 100% 보상제 실시, 실시간 전화 상담만 해도 전구 2개 증정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한정수 이 사람분이 이렇게 손가락 탁 내세우면서 우리가 왜 6개월 만에 1000% 성장하셨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00만원 팔다가 1000만원 팔면 1000% 성장이니까 어쨌든 고객과실 보상제는 뭐냐면 고객이 조명을 깨트려도 내가 환불해 줄게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인데 이 전략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고객했는지 내가 파손 중에 보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죠. 어차피 블랙 컨슈머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죠.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기에 이제 기사가 떠 있습니다. 제가 비츠를 만났을 때는 월 1000만원 팔았던 업체였습니다. 근데 3년 내 매출 1000억을 하겠다고 아주 포부를 멋지게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고객이 볼 때 놀래요. 저거 뭐지? 야, 저게 뭔가. 근데 마침 고객이 정말 원했던 컨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가르고 단 2년 만에 업계 1등으로 올라갑니다. 트래픽상으로. 네. 그런데 여기 핵심이 뭐였냐면 고객과실 보상제였고요. 고객과실 보상제 같은 경우는 이 기획을 할 때부터 이제 서비스에 장착을 했는데 이 고객과실 보상제를 처음 했을 때 대부분 조명업계가 미쳤다 그랬어요. 야, 저거 미친놈들이야, 미친놈. 그래갖고 멀뚱히 기다렸어요, 한 2년 동안. 그 순간에 비치는 다 치고 올라갔고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든 업체들이 고객과실 보상제를 다 따라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됐다? 늦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죠. 다른 업체들이 그걸 따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업체들이 유사업체처럼 보여요. 그리고 걔네들은 뭐가 없죠? 컨텐츠가 없어요. 다른 애들은 예쁜데 우리는 고객과실 보상제도 해줍니다. 우리는 많은데 고객과실 보상제도 해줍니다. 우리는 최저가인데 고객과실 보상제도 해줍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비추 조명은 우리는 고객과실 보상제. 왜? 우리는 여러분의 조명이 소중하니까. 우리는 3개의 컨텐츠로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줄게. 얼마나 나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아? 이렇게 컨텐츠까지 쫙 짜여지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 이제 그냥 뻥쳤던 닭골이 됐죠. 예. 어쨌든 이게 제3의 컨셉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엽기 떡볶이 매운맛 정도 되는 겁니다. 예. 이 정도 되시면은 시장을 꿰뚫을 수 있어요. 순위를 바꿀 수 있고 이제 물론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빗나가기 시작하면 좀 크게 빗나가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었던 이런 경쟁업체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예, 경쟁업체 분석을 해보고 내가 압도할 수 있으면 압도하고 빈 것들이 있으면 빈 곳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자, 제3의 컨셉은 또 어떤 업체가 있느냐? 이런 업체가 있어요. 그 리치워치라는 업체가 있는데 리치워치는 이제 수입시계를 파는 업체입니다. 수입시계를 파는 업체인데 여기에서는 그 플랫폼 같은 회사가 하나 있어요. 타임 메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냐면 그냥 시계를 많이 팝니다. 저가 시계도 수입해서 팔고 비싼 시계도 수입해서 팔고 스위스 시계도 수입해서 팔고 일종의 뭐랄까 대기업이죠. 근데 리치워치는 그런 데는 아니고 약간 뭐랄까 편집샵 같은 수준이었어요. 스위스 시계 중에서도 좀 비싼 애들만 몇 개 골라서 아주 타겟팅 해가지고 파는 리치워치, 비싼 시계 뭐 이런 거죠. 그런 시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아무래도 많이 팔고 북적북적 거리는데 먼저 가잖아요. 아, 저기 괜찮나 보다. 그래서 이 리치워치가 어떤 슬로건을 거냐면 면세점보다 리치워치라는 슬로건을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 우리 시계가 정품인 것도 어필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한 것도 어필하고 싶다는 거죠. 동시에 그거를 공략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면세점보다 싸지 않으면 100% 환불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서비스 프로모션을 가져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또 제3의 컨셉이 생겨요. 무슨 얘기를 벌였냐면 왠지 그 플랫폼, 대형 플랫폼에서는 사기가 좀 꺼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스태그오일이라든가 롤렉스 1000만원짜리 막 사고 싶은데 그냥 저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남대문 가서 사야 되는 상황? 저기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저기 가서 롤렉스 사기는 좀 그거보단 좀 괜찮고 뭔가 사람의 마음이 이중적이잖아요. 물론 면세점 가서 시내 면세점 가서 사면 얼마나 좋겠어. 거기보단 좀 쌌으면 좋겠고. 근데 품질은 면세점 정도 됐으면 좋겠고. 정품 확실하게 인정해주고 싶고. 그래서 면세점보다 1년 더 AS 보장. 뭐 이런 식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슬로건을 면세점보다 리치워치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서 이제 시간을 뚫고 가는 거죠. 이것도 제3의 컨셉이고요. 혹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긴 스윈제 한의원이라는 곳인데 이 스윈제 한의원은 그 정신과 한의원이에요. 뭐랄까 틱장애라든가 ADHD 같은 거를 치료하는 한의과 쪽인데 이 스윈제 한의원은 강남역 8번 출구쯤에 딱 원장이 단독으로 20년째 운영을 한 업체입니다. 이런 게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모든 환자는 내가 직접 봐야 된다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는 한의사 분이신데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경쟁업체는 규모로 보통 싸웠어요. 뭐냐면은 이제 병원들도 네트워크라든가 프랜차이즈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두뇌 교육이라든가 두뇌 한의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6개에서 많게는 10몇 개까지 대형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서울센터, 뭐 수원센터, 부산센터, 대전센터 혹은 우리는 100 몇십 명의 이런 연구진들이 항상 두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느냐 이제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경쟁업체가 뭐 규모, 시설이 많고, 뭐 사람이 많고, 어디서든 우리랑 접근이 좋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대전에 사는 분들이 대전에 있는 한의과를 가는 게 낫잖아요. 서울까지 굳이 올 필요 없이. 그런 지리적으로 규모에 대해서 압도가 되고 있었던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다? 그래.
경쟁업체가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런 전략을 짭니다. 이분은 혼자서 운영하시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안상훈 원장이란 분이신데, 안상훈 원장을 띄우면 경쟁업체가 못 따라가요. 왜? 경쟁업체는 내가 100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 명한테 포커스를 줄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갈 수도 있고 관리가 안 될 테니까. 하지만 이분은 20년째 거의 혼자 하셨기 때문에 컨셉이 어떻게 했냐? 1인 진료의 원칙이란 컨셉을 가져가고, 고백합니다. 저도 어릴 적 특장을 했던 초등학생 안상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컨텐츠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이 안상훈 원장을 만나고 싶게끔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뭐 틱장애나 ADHD 어떻게 확실하게 치료를 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안상훈 원장을 사랑스럽게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1인 진료의 원칙이란 컨셉을 하고, 이제 뭐 경희대학교 가면 경희대학교 사진 찍고, 서울대 수료했으면 서울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 혼자서만 진료합니다. 군의관이 아니라 현역으로 입대했답니다.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 명한테 포커스를 확 주는 거죠. 이게 뭐냐? 따라올 수 없어요. 이해를 하시겠죠? 예. 실제로 잘 되고 계신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보고 싶은 거죠. 엄마들이 봤을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것도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1단계는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단계는 경쟁, 고객이 듣고 싶은 경쟁사가 하지 않는 사소한 이야기를 해서 가격 정당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원짜리 팔고 있으면 경쟁사 50만원짜리 팔더라도 왠지 50만원짜리는 꺼리고 100만원짜리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뭐 이런 것들 건드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강력한 1인 진료의 원칙 같은 강력한 서비스 같은 거, 고객과실 보상제라든가 아니면 면세점보다 리처치라든가 면세점보다 저렴하면 100% 환불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면세점이 더 저렴한 경우에. 그리고 그거를 컨텐츠로 쌓아 올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경쟁업체가 혀를 내둘러요. 이거는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정도쯤 되면은 고객이 딱 들어온 순간 안상훈 원장이 눈에 확 들어오고요. 면세점이 눈에 확 들어오고, 저 여기 빛의 조명에 손가락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같은 광고를 10번 하는 것보다 이거 한 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은 시장을 쪼개기도 한다. 자,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도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어떻게 구현해?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겠죠. 예. 아셔야 됩니다. 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낌없이 저희 노하우부터 시작해서 알려드리죠. 자, 제 4의 컨셉은 뭘까요? 일단 요 정도까지 왔잖아요. 요 정도까지 오면은, 뭐, 적게는 수백억 법니다. 예, 진짜 많이 벌거든요. 예, 이 정도 되면은 고객한테 확 와닿는 무언가 이제 먹혔잖아. 이 정도면은 경쟁업체는 저거 어떻게 해? 이러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뭐냐? 포지셔닝이란 책 혹시 아시나요? 알리스라는 분이 적으신 건데,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포지셔닝. 뭐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지셔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마케팅이 모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효과적이지 않다. 1등은 1등의 전략이 있고, 2등은 2등의 전략이 있고, 3등은 3등의 전략이 있고, 아니면은 아예 게릴라는 게릴라의 전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게릴라 전략은 어떤 것이고, 3등 전략은 어떤 것이고, 2등 전략은 어떤 것이고, 1등 전략은 어떤 것이다. 이런 건데, 제 4의 컨셉은 여기에서 1등 전략을 얘기합니다. 1등 전략이 뭘까요? 1등 전략은 바로 싹을 자르는 겁니다. 예. 싹을 자른다. 이 싹을 자른다는 게 뭐냐? 어떤 걸까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뭐랄까, 질레트가 나옵니다. 질레트 뭔지 아시죠? 그 면도기. 질레트가 그 빅이라고 하는 볼펜 아시죠? 빅. 그 우리나라 외국으로 따지면 거의 다이소급, 모나미급이라고 보실까요? 빅이라고 하는 볼펜 회사가 일회용 면도기를 출시하니까 질레트가 갑자기 공장을 막 짓더니 일회용 면도기를 출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질레트는 10,000원, 20,000원짜리 좀 고가의 면도기잖아요. 남자들 쓰는 거, TV 광고 많이 나오는 거. 근데 빅이라는 업체가 일회용 면도기를 내니까
내가 공장을 지어서 그 빅이란 업체를 죽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질레트는 10,000원짜리를 팔면 훨씬 더 이득이 많고, 그 다음에 진짜 아이러니했던 게, 빅이 만든 그 일회용 200원짜리, 300원짜리 그 면도기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면도기보다 원가가 더 비쌌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투자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빅이 만드는 200원, 300원짜리 면도기를 이기려고 150만원짜리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150만원짜리 면도기가 사실은 2만원, 3만원 하는 면도기보다 더 생산 원가가 비쌌던 거죠. 예. 이 빅에 대한 내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자, 질레트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싹을 자르기 위해서. 자, 무슨 얘기냐? 질레트는 항상 그런 타이틀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초 3중날, 세계 최초 4중날, 세계 최초 5중날, 세계 최초 플렉시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에 왜 그 짓을 할까? 왜 스스로 내가 세계 최초로 했는데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잖아요. 왜 깰까? 자기 개발을 계속해서 경쟁사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기술력 혹은 경쟁사가 기어올 만한 시장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되게 잔인한데, 자, 그랬을 때 하는 게 바로 이런 제4의 컨셉입니다. 뭐냐, 이건 퍼붓는 거예요. 퍼부어요. 그냥 퍼부어. 내추럴 가든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내추럴 가든은 린넨 쪽에 업체에서는 압도적인 1등인 업체인데, 이 업체가 리뉴얼을 합니다. 가뜩이나 가격도 괜찮고, 혹은 제품도 많고, 린넨 사용자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리뉴얼 하죠. 리뉴얼 해가지고 자기소개도 하고, 고객 인터뷰도 하고, 우리가 왜 디테일한지도 얘기를 하고, 우리 린넨이 왜 좋은지에 대한 상식 같은 것도 퍼포먼스로 내고 막 해요. 왜? 못 따라오게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따라오지 마. 내가 컨텐츠로 너희가 뭘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내가 차단시켜버리겠어. 끝내. 이런 거죠. 자, 비슷한 예가 바로 이 링클 같은 겁니다. 링클 같은 경우도 이 음식물 처리기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3세대 미생물 처리기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업체인데 이 업체도 경쟁업체가 허덕여요. 경쟁업체는 그냥 저 링클만큼만 팔아봤으면 그러고 있는데 이 업체는 뭐하냐? 사이트를 리뉴얼해서 완벽주의 98%, 팩트 체크, 아트 오브 디자인 아니면은 링클 이해하기 100% 환불제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짜서 뭐 한다? 경제업체를 죽여버립니다. 우악 이렇게 우악 실제로 작년에 엄청난 성공을 하거든요. 퍼붓는 거예요. 그냥 이런 업체를 만난다 그러면 도망가세요. 우리 업계에 이런 애가 있다. 컨텐츠도 세고 제로엘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제로엘. 제로엘 같은 경우도 퍼부어요. 그냥 1년 동안 막 컨텐츠 쌓아서 퍼부어서 그냥 가습기로 치고 오는 애들을 그냥 우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4의 컨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 제로엘 트렌드거든요. 제로엘 트렌드고 여기가 같은 시기에 런칭했었던 업체예요. 예. 같은 시기 때 이 제로엘은 녹색입니다. 같은 시기 때 런칭했던 업체고 나름 뭐 연예인도 쓰고 TV CF도 했었던 업체고 그랬는데 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죠. 왜? 그냥 눌러버리는 오지 마. 절로 가. 너희가 먹고 살 땅은 없어. 이런 거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컨셉이 약간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컨셉을 총정리를 해볼게요. 예, 여러분, 요거 재밌습니다. 요거 뭐냐면, 내가 어디 시장에 있느냐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진짜 네이버 교육할 때 요거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오프라인 땐 강의했는데, 온라인 시장 강의사 좀 빠져서 너무 아쉬웠었던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 제품이 있어요. 우리 제품은 남성 제품이 있을 수 있고, 이쪽이 남성이구나. 이쪽이 남성 제품이고, 여기가 여성 제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싼 게 있을 수 있고, 저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컨셉으로 하면은 고객한테 어필될 거나를 한번 제가 딱 정리를 해본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것만 보셔도 많은 걸 받아가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여성인데 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조명 가구 같은 거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은 뭘까요? 때깔 좋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때깔 좋은 사진.
색깔 사진 쏟은 사진 진짜 중요해요. 요거는 색깔 좋은 사진 같은 경우는 일단 딱 봐도 럭셔리한,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저기도 예쁘게 찍고 나도 예쁘게 찍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옆에 샤넬백 같은 거 살짝 디피해 두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뭐 티파니 앵코 같은 마크 같은 게 살짝 보인다거나 이러면은 예, 괜찮아요. 예, 그런 식으로 때깔이 좋으면 고객들이 혹하게 되고, 그리고 비싸고 따지기를, 그러니까 꼼꼼히 보기를 좋아하는 여성 고객들이기 때문에 바로 AS 같은 게 많이 있으면 좋아요. 이런 것들을 잘하는 업체가 바로 무쇠 같은 업체인데 10년 AS 같은 거 걸고 이러거든요. 무쇠도 여기 컨셉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때 다음에 소개 한번 하기로 하고, 그래서 10년 리컨디셔닝 평생 AS 이런 걸 걸었을 때 같은 주물 냄비를 하더라도 이쪽의 사용률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자, 근데 남성인데 저가예요. 남성인데 그냥 티셔츠 하나 팔아. 그러면은 어떻게 쿨 티셔츠, 그러니까 뭔가 시원한 티셔츠를 좀 팔고 싶어.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냐? 과학적 느낌이 중요합니다. 과학적 느낌. 이게 뭐지? 이게 뭐냐면 이 쿨 티셔츠가 단 0.5초 만에 당신의 체온 0.2도를 낮추는 비밀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혹해요. 아니면은 이걸 누가 잘하냐, 누가 잘할까요? 바로 그 칸투칸이 진짜 잘합니다. 칸투칸 같은 경우는 모든 상태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력한 카피, 좋아하죠. 이거 하나면, 냉장고 아닙니다, 바지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고객들이 호혹해요. 예. 예. 그 다음에 남성 고객을 상대로 할 때 꼭 중요한 게 요거죠. 판매 순위 꼭 넣으셔야 돼요. 남자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티셔츠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성분 같은 경우는 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쇼핑을 문제 해결로 보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뭐 같은 검은색 티셔츠 10개가 있으면 절대 고르지 못해요. 근데 여기가 그 뭐랄까, 셀러리맨이 출근할 때 가장 많이 산 검은색 티셔츠 이러면 확 삽니다. 그래서 판매 순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한때 토문알이라든가 먼난 같은 데서는 모든 카테고리 판매 순위가 다 있었어요. 그래야 1, 2, 3위안에서 다 삽니다. 혹은 추천 코너, 뭐 셀러리맨 추천 코너, 바캉스 추천 코너 이런 것들은 남성 저가녀의 아주 그냥 다이렉트고요. 또 남성 고객이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실시간 상담 정말 좋아요. 실시간 상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뜨자마자 남성 고객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 채팅 상담 딱 있으면 거기로 모든 걸 다 상담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그냥 끝냅니다. 그걸로 대박 쳤었던 업체가 아빠 작업복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아빠 작업복 같은 경우는 원래 런칭하자마자 매출 7천만 원 찍고 시작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특징이 다 빠른 상담으로만, 전화 한 통 안 온대요. 빠른 상담으로만 모든 견적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 여성인데 저가녀, 여성 의류 같은 거겠죠. 아니면 뭐랄까, 식품 정도 경우에는 어떤 게 중요하느냐? 공감 중요합니다. 공감. 도시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나는 아직도 젊은 29살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 반칙 도시락의 감성 라이팅에서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 아직 맨날 출근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놓치고, 그럼 맨날 저녁에 치킨 한 마리 들고 있고 맨날 이래서 될까? 나는 올해니까 새로 해보고 싶은데, 이런 공감 얘기가 들어가고, 아니면 고마워 엄마, 이 토퍼에서 참 잘 잤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공감이 딱 되면서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게 되고요. 또 뭐가 있냐면 미끼 사은품 정말 중요해요. 1 플러스 1, 뭐 2 플러스 1. 근데 그 원이 뭐 원래는 원래 주는 건데 뭐 머리띠 하나 더 준다거나 이러면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걸 삽니다. 또 빠른 배송 되게 중요하죠. 예. 자, 그리고 남성인데 좀 비싸. 예를 들어가지고 뭐 캠핑카야. 아니면은 남성 제품인데 뭐 아니면은 예를 들자면 자동차 용품 비싼 거야. 투닝 용품이야. 이런 거는 뭐가 중요할까요? 진정성이 진짜 중요합니다. 진정성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에어서스를 팔아. 자동차 에어서스 같은 걸 파는데 이게 50만원짜리야.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싸 50만원 에어서스 정말 저렴하게 우리 집에서 빨리 사세요 이러면 안 사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벤츠의 에어서스를 20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즉 6,500일 동안 서스 하나에 부품 하나까지 나사 하나까지 모두 다 살펴봤었던 그런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남자가 10년 동안의 연구를 거쳐서
두 번의 부도를 내고 세 번의 이혼을 겪으며 만들어낸 단 하나의 서스펜션, 매직 서스펜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블로그로만 팔아도 팔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요거를 이용 잘하는 게 또 누구죠? 칸투칸입니다, 여러분. 칸투칸 다 있어요, 어쨌든. 정확한 숫자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판 에어서스가, 이 에어서스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했었던 잃어버렸던 나사가 67,871개, 이런 거 중요해요. 68,000개가 아니라. 업체 규모 사옥도 중요하죠. 막, 우리는 사실은, 예를 들어 이런 빌딩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200명의 사람들과 지금까지 삼성과 어떻게 거래를 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 나오냐? 베트 네킨이라는 업체에 나오고요. 참고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남성, 여성을 다 떠날게요. 남성, 여성을 다 떠나서, 이제, 고가인 경우에는 무조건 전문성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조명에 나왔던 명품 퀄리티의 비밀 같은 거.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는 모두에게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 설명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품군에 있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은 이런 컨셉들 중에 하나를 좋아하겠네? 이런 컨셉들을 어떻게 우리 사이트에 녹여낼 것이냐 혹은 우리 상세 페이지에 녹여낼 것이냐에 따라서 당장의 미래도 바뀌시겠지만 1년, 2년 후의 미래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컨셉 없이 요즘에 이런 거 유행이라더라, 요렇게 한번 해볼까, 사진 한 편 찍어볼까, 경쟁사 요거 찍었다는데 나도 찍어볼까, 경쟁사 이거 가져왔는데 요거 잘 팔린다, 요거 해볼까, 이러면은 1년, 2년 후에도 여전히 제자리거나 여전히 헤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쇼핑몰 컨셉 전쟁이라는 내용이었고요. 이 컨셉 전쟁은 바로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1컨셉, 그러니까 4컨셉까지 하는 업체들도 있고 3컨셉과 따로선 차별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업체가 참 부러울 수도 있고, 그런 업체들은 한번 보면은 여러분의 내리에서 안 없어지죠. 칸투칸이라든가 뭐 비치 조명이라든가 이런 업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1단계부터 해야 된다. 아니면 2단계까지라도 가야 된다 라는 게 오늘 내용의 결론입니다.